믿기 힘들겠지만 미국 뉴욕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병원도 리조트도 아닌 산후조리원이라 불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건강 팟캐스트의 스타 소피아 로렌스. 그녀는 한국계 남편 제이슨과의 첫 출산 경험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을 불필요한 사치라며 거부했던 그녀가 지금은 왜 미국 여성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미국 연예인들은 나도 한국식 산후조리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한복 할머니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소피아는 미역국 한 그릇에서 어떤 인생의 진실을 발견했을까요? 문화의 벽을 넘어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단 1초만 구독, 좋아요, 알림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소피아 로렌스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천루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둥근 배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죠. 건강 관련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로 미국에서 꽤 이름을 알린 소피아는 한국계 미국인 남편 제이슨 김과의 결혼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제 단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소피아, 내가 산후조리원 3군데 더 알아봤는데 어떤 곳이 좋을 것 같아? 제이슨이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이슨,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아. 나는 산후조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미국에서는 출산하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이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고 어머니도 네가 산후조리원에 가길 정말 바라시잖아.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피아의 시어머니 김영자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귀여운 며느리 잘 있었어? 오늘은 어떠니? 배는 아프진 않고? 소피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다정했지만 지나치게 소피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직은 익숙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 지금 산후조리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래? 내가 강남에 있는 좋은 곳 하나 더 알아봤단다. 내 친구 이씨네 며느리도 거기서 아주 좋은 경험했대. 소피아, 넌 첫 출산이니까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단다. 소피아는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의 팟캐스트에서 늘 강조하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원 같은 곳 없어도 여성들 모두 잘 회복해요. 그냥 불필요한 비용 낭비 같아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피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출산 후 몸조리가 평생 건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산후조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어. 소피아는 그런 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려다가 제이슨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참았어요. 대신 어머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제가 건강관리는 자신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가 머리론 많이 알겠지. 하지만 출산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란다. 영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오늘 미역 사왔으니 미역국 끓이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제이슨은 소피아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피, 어머니는 그저 너를 걱정해서 그래.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은 정말 일반적이야. 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에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육아 조언도 해주고.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미국과는 너무 다르네. 우리는 출산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스스로 아기 돌보는 법을 배우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선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자란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그때 영자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나 오늘 강남에 있는 마더스 헤븐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정말 최고래. 병실은 특실로 잡았고 마사지사도 좋은 분으로 부탁해뒀어.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저희더러 상의도 안 하시고 예약을 하셨다고요? 영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건 빨리 예약해야 해. 좋은 방 다 없어진단다. 내가 예약금도 냈으니까 걱정 말고.
소피아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이스는 난처한 표정으로 둘 사이를 오가며 어머니, 그래도 저희와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출산은 소피아의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1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소피아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제이스는 딸 에밀리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했고 영자는 병실을 오가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것저것 챙기라고 소리치고 다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소피아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자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퇴원날 소피아는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예약한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제이스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그냥 2주만 머물러 보자. 정 불편하면 집으로 돌아와도 되라고 위로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서자마자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로비,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그녀의 예상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그녀를 소피아님이라고 부르며 지나치게 다가오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님,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여기서는 아기 기저귀도 저희가 갈아드리고 모유 수유 지도사가 올바른 수유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냥 푹 쉬세요. 소피아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고맙지만 전 혼자서도 아기 돌볼 수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조리원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여기는 산모님이 쉬시는 곳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소피아의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신생아실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는 하루에 4번 모유 수유 시간에만 아기를 데려다주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준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이런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돌봐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소피아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원할 때마다 아기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산모님의 휴식도 중요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튿날 아침 소피아는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식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산후 음식인 미역국과 흰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죠. 소피아는 미역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매일 아침 이걸 먹어야 한다고요? 식사를 가져다 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역은 산모에게 정말 좋아요. 철분도 풍부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죠. 소피아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레 맛을 보았어요.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지만 매일 먹기에는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에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냥 평소처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죠. 그때 방문객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소피아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앉아있어라. 몸조리 중인데 뭘 일어나려고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소피아가 물었어요. 나,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강할매라고 부르면 돼. 할머니는 소피아의 음식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역국 잘 먹고 있니? 한국 며느리 됐으면 미역국 먹어야지. 소피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먹고 있어요. 강할매는 소피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내 눈에서 고향이 그리운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낯선 곳에서 외로웠으니까. 강할매는 아기 에밀리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이는 복 많은 아이구나.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다 배우게 될 테니. 강할매는 가방에서 작은 한복 한 벌을 꺼내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내가 손수 지은 거야. 내 딸에게 입혀주렴. 소피아는 감동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강할매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소피아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어디로 가셨는지 보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떤 할머니 말씀이세요? 방금 여기 누가 오셨나요? 소피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요. 방금 여기 계셨는데? 강할매라고 하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가끔 조리원에 나타나세요. 원래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직원들도 그분을 다 알아서 그냥 두시는 편이에요. 산모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날 오후 소피아는 처음으로 산후 마사지를 받았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피아가 방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 영자가 찾아와 있었어요. 영자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야. 조리원 음식도 좋지만 역시 집에서 정성 들여 끓인 게 최고지. 영자는 용기를 테이블에 놓으며 대답했어요. 소피아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영자는 의자에 앉아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랑 많이 부딪혔단다. 문화도 달랐고 성격도 안 맞았지. 하지만 네가 출산하는 걸 보니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은 느낌이 들더구나.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역국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번 맛볼래? 영자가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감칠맛이 났어요. 따뜻한 국물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문득 소피아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니, 소피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감동이 밀려와서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산모를 이렇게 소중하게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강할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좋은 미역국 냄새가 나서 왔지. 영자, 내 미역국은 항상 맛있었어.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강할매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자주 오잖니? 강할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둘의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영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셨어. 30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들을 찾으러 다니신다고. 강할매의 눈빛이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놈이 지금쯤이면 제이슨이랑 비슷한 나이겠구나.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할매와 제이슨이 말한 내용을 연결해보니 어떤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잠시만요. 제이슨의 아버지도 미국으로 입양되셨다고 했는데. 영자와 강할매는 동시에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제이슨의 아버지는 32살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고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찾기 전에 강할매는 몸을 떨며 일어섰어요. 그분 이름이 혹시 제임스 박이었니?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아들 이름이 박지훈이었어. 미국에 입양될 때 제임스라는 이름을 받았지. 강할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들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니?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피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여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세 여자는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가족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팟캐스트 녹음을 조리원에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건강한 삶을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바로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서요. 소피아는 자신이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병원에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리원이라는 곳에 가야 하는지, 왜 매일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피아는 마이크에 대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여성들이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산모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존중하는 문화적 지혜예요. 그녀는 강할매와 영자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가족의 재결합과 문화적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감동적으로 설명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소피아의 팟캐스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청취자들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여성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소피아, 믿을 수 없어. 내 팟캐스트가 지금 차트 1위야. 제이슨이 흥분해서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대. 모두가 한국 산후조리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해. 소피아는 놀랐어요. 그저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구나.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특별한 이유야. 제이슨이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거야. 일주일 후 소피아는 유튜브 채널에 처음으로 산후조리원 브이로그를 올렸어요. 그녀는 조리원의 일상, 받는 서비스, 그리고 특히 미역국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은 폭주했어요. 이게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비인간적이네요. 미역국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소피아의 영상을 본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산후조리원을 체험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한국식 산후조리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영자는 소피아의 성공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피아, 네가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할매도 소피아의 방을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피아는 강할매가 제이슨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제이슨에게 조심스럽게 알렸고, 제이슨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는 강할매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습니다. 소피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강할매가 어느 날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50년 넘게 찾아 헤맨 가족을 내 덕분에 찾았구나.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진정한 한국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소피아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원장은 소피아에게 특별 제안을 했어요. 소피아님, 저희 조리원에서 외국인 산모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미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출산 후 2주가 지나자 소피아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조리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정이 들었어요. 특히 강할매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피아는 특별한 유튜브 생방송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 한국 산후조리원 경험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와 함께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할게요. 카메라 앞에는 소피아, 제이슨, 아기 에밀리, 그리고 영자와 강할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소피아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공유했고, 강할매는 50년간의 아들 찾기 여정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어요. 제가 이 산후조리원에 올 때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가족의 의미, 문화의 가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존중이 모두 녹아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소피아의 방송은 실시간으로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모았고 댓글은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건강 전문가들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표방한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소피아와 가족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자는 직접 끓인 특별한 미역국을 가져왔고 소피아는 이제 미역국의 맛과 의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많이 까다로웠죠? 소피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네가 우리 문화를 이해해주길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 우리 모두 성장한 거지. 강할매는 아기 에밀리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게 될 거야. 한국의 정과 미국의 자유로움을. 소피아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이제는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웠고 이것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에밀리가 자라면 나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 그릇의 미역국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제이슨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두 문화 사이의 가교가 되었는지도 말이야. 소피아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